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독한 목감기로 인해 듣기 불편한 목소리를 내보내는 점 구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6 리우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을 앞두고 미국 MBC의 해설자는 농구에서 갖는 미국 드림팀의 위상을 양궁에서는 한국 여자팀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미국의 드림팀은 2004년 아테네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지며 동메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단체전이 신설된 1988년 서울부터 2020 도쿄까지 33년간 9연패를 달성하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사상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한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출전조차 못하는 나라. 한국 양궁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신궁들이 질비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궁을 하는 각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한국 선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으며 그들은 한국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我觉得他们的普遍的水平比较平均吧，他们4个人平均实力都比较强，我觉得这是他们的优势吧。大家都知道，就是现在世界排名第一，就是一样是韩国队。就是在排名赛的时候，我看到隔壁把的一个韩国选手，他射了那个6支 X 箭，所以我觉得那一个表现是让我蛮惊讶的。一言で言うなら最強ですね。他们被打败的几率应该在以前其实是算蛮低的。但是其实近几年来，他们被打败的几率已经慢慢的越来越高。韩国人强大有他们的理由，那我们也可以靠自己的努力去突破他们，去战胜他们。首先很荣幸能跟他们对上，其次我战胜他们就觉得很兴奋，因为对手很强，但是把他赢了就会变得更强。 중국은 역대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맞수였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버틴다는 표현보다는 넘지 못할 철옹성과 같은 한국을 또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10번 중 5번을 만났고 이때마다 모두 한국에 패하며 은메달만 얻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결승에서 처음 맞붙은 두 팀의 5번째 대결이 바로 이번 파리올림픽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은 10연패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중국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내심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올해 국제대회 성적만 놓고 보면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4월과 5월에 열린 1, 2차 월드컵에서 우리를 2번 다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기에 도쿄올림픽 3관왕의 주인공 안산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그들이 처음 보는 전운영, 임시연, 남수연은 올림픽에 나가본 경험이 없다는 점도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이유였습니다. 중국 여자 양궁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한국 출신의 권영학 감독 역시 중국 선수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 자신감이 있다고 했지만 한국팀과 만난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는 중국 매체들의 계속되는 한국 질문에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我们的对手是不敢是韩国，11个国家了，我不敢说，现在碰都没碰韩国，我怎么敢说韩国呀？你看韩国不好也是也，你看还是我不考虑韩国了，今场是一定要进决赛，我们全力努力，现在每一场其实必须要拼得打，现在碰了以后说哈，那我不管了，韩国是韩国了，还是我自己专注我自己的运动员了。 이렇게 경기 전부터 중국 매체들은 한국팀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5일 대진표를 정하는 랭킹 라운드에서 우리 팀의 에이스인 임시연이 72발 가운데 무려 48발을 10점에 명중시켰고 8점은 단 2발에 그치며 총점 694점을 기록.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강채영이 세웠던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1위에 오른 소식을 전하며 중국은 이번에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슬슬 떨기 시작했는데요. 네덜란드를 잡은 우리 대표팀과 멕시코를 준결승에서 누르고 올라온 중국 대표팀은 드디어 7월 28일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요. 총 2세트씩 주고받은 양팀은 마지막에 3발을 쏘는 축구의 승부차기 격인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리 선수들은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10연패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를 지켜본 중국 매체들 역시 예상대로 한국을 넘지 못했지만 슛오프까지 간 중국 대표팀을 위로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웨이보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중국팀의 은메달 소식을 전했는데요.
웨이보는 단체전에 출전할 리지아만, 양샤오레이, 앙취시엔의 경기 사진과 함께 대회 10연패를 노리는 최강 한국팀을 맞아 끝까지 선전했지만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점을 소개하며 한국팀을 상대로 초반 2세트를 내주고도 끝까지 싸워진 중국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팽매신문은 이번에도 중국의 금메달을 막은 팀은 한국이라 소개하며 단 2점 차이로 한국에 석패한 중국팀은 금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했고, 반면 난공불락의 한국 대표팀은 이번 파리올림픽 금메달로 10연패라는 불멸의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상유신문은 마지막 두 발이 9점에서 10점으로 바뀌면서 중국이 한국에 석패, 한국은 10연패를 달성했다고 전했으며, 왕이뉴스는 슈도프에서 한국에 KO 패한 중국은 이번에도 금메달과 인연이 없었으며 한국은 올림픽 10연패라는 엄청난 위협을 세웠다고 보도했고, 중화망 역시 간발의 차이로 또 한국에 패한 중국 대표팀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끝으로 결승전에서 패한 중국팀의 권영학 감독은 애써 울음을 참으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今天输了，我们不会放弃的，我们坚持努力吧，肯定。下一届必须我们努力打赢他们吧。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번에도 중국팀은 기회를 잡지 못했네. 이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다음 대회 때는 한국에서 또 다른 괴물들이 나올 텐데. 장장 40년 동안 우승하며 10연패를 한 팀이다. 이런 팀을 상대로 이길 뻔했으니 그걸로 족하다. 비록 한국 선수지만 전운영 선수 정말 잘한다. 집중력이 좋아. 반면 중국 선수들은 뭔가에 쫓기는 듯 계속 빨리 쏘기만 했어. 이번 대회에서 안산을 못 봐 아쉽지만 그래도 임시현 선수 정말 멋지네요. 한국 양궁 대표팀은 중국의 탁구 대표팀처럼 공포스러운 팀입니다. 그런 팀과 끝까지 싸워봤다니 정말 영광 아닌가요? 양궁이란 게 정말 재밌네요. 마지막에는 심장이 후들거려서 혼났어요. 한국 양궁은 중국의 탁구와 같으니 넘기 어렵다는 거 그냥 인정하자. 10번 시합하면 그중에 8번을 한국이 우승하고 나머지 2번을 놓고 100여 개 국가가 싸움. 그러니 양궁에서 우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음.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 6개를 땄는데 그 가운데 양궁에서만 4개를 땀. 중국의 탁구와 같다고 보면 됨. 한국이 있는 양궁이니까 세계에서 2위 한 거면 잘한 겁니다. 중국팀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양궁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이번 2024 파리올림픽까지 무려 36년간 10연속 금메달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독일의 통신사 DPA는 한국의 10연속 금메달은 미국의 남자 400m 혼계용 팀이 가지고 있는 올림픽 단일 종목 최장 금메달 기록과 타이를 이룬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했으며, 미국의 MBC는 한국 여자 양궁은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10번의 올림픽 동안 선수들의 면면은 바뀌면서도 단체전 패권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이유는 이전 올림픽 실적 등 전관 예우나 계급장은 떼고 오로지 대표 선발전에서 보인 기량만으로 국가대표를 결정하는 철저한 원칙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이끄는 협회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정몽규 회장이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욕을 처먹는 이유가 바로 양궁협회와 정반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